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배성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34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중화권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 또 뉴욕 증시 하락세 여파가 그럼으로 인해서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조 속에 항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5% 전거래일 대비 5%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게 이 기업들의 자금 경색 문제인데 특히 지금은 이제 보험업권이 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흥국생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DB생명이 또 신종자본증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DB생명은 오늘 13일 예정된 이 30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외화 채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신종자본증권을 콜옵션을 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자본시장의 경색 단상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DB생명과 투자자 간의 어떤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올해 말까지 생명보험사들의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어떤 그런 조치를 오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뭐 기존에 5년, 10년 주기로 갚아나가던 갚고 다시 또 새로 빌리고 하던 그 관행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험사들 중에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아야 되는 그런 보험사들이 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네, 좀 더 알아봤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의 채권 총액이 약 한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달 말에 롯데손해보험을 시작으로요. 내년 5월까지 하나생명과 메리츠화재 그리고 KDB생명이 대상입니다. 900억 원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하나생명의 1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의 규모도 지금 35조 원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고 올해보다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어떤 단기 자본시장의 경색이 외화 조달 시장까지 옮겨 붙으면서 이와 좀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우려들이 자꾸 쌓여서 그런지 오늘은 또 우리나라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크게 올랐다고 하던데 더 올랐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CDS 프리미엄은 국가 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줍니다. 설명을 좀 가져왔는데요. CDS는 채권이나 대출이 부도가 났을 때 이 원금을 돌려받는 파생 상품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대외 신인도를 알 수 있는 어떤 좀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달리 말해서 이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이 채권 발행국이나 아니면 채권 발행 기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부도가 날 위험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74.98bp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전해드렸을 때가 70bp 수준이었는데 오전 한때 오늘 75.61bp까지 오르면서 75선을 뚫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 2016년 2월 이후에 6년 만에 어떻게 보면 부도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올해 1월만 해도 21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걸 따라서 이제 70bp 선을 오늘 그러니까 그 5년물 CDS가 70bp를 넘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bp 올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적은 수준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보통 뭐 하루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이 CDS 상당히, 프리미엄이라는 게. 상당히 가파른 폭이라고 하루 만에 10%가 올랐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CDS 프리미엄이 일본을 앞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74, 일본은 31, 홍콩도 뭐 41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만 좀 지나치게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강달러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달러 선호가 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좀 달러 유출의 우려가 좀 커졌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 차이나런 그러니까 이 중국의 신용 리스크가
우리 신용 리스크로 이제 옮겨붙는 이런 우려가 또 불거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최근에 또 레고랜드 때문에 불거진 이 자금 경색까지 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요소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북한이 사실상 이제 어제 새벽부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 그러니까 어제 하루 내내 도발을 이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고요. 저녁에는 이 한미의 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대한 비난 담화를 쏟아낸 다음에 또다시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포병 사격까지도 있었고 예. 또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군용기 180대가 비행 항적이 식별됐다고 하면서 군이 대응에 나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관련 리스크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 원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그렇게 막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더 강대강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도 좀 타격을 줄 위험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준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국채의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뭐 이번 주에 이어서 굵직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주 중반 수요일쯤에 미국의 이 중간 선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 하원에서 공화당 승리 확률이 84% 그리고 상원에서 공화당 승리 확률이 53%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일 저녁에는 미국에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전년 대비 8.1%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심한 식품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빼는 근원 물가 또한 6.7%가 오르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또 MSCI 반기 리뷰가 나올 예정인데 시젠이나 SK케미칼이 편출이 되고 현대미포조선이 편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밤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잘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 같네요.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